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또 간만에 운동 나왔어요. 여기는 제 집 근처 한강이에요. 오늘은 저만 나온 게 아니에요. 파트너가 있지요. 제 개아들요. 한낮은 좀 덥다 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패딩을 입혔는데 너무 과했나요? 답답해하는 것 같기도 해서 산책 마무리 땐 벗겼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피나는 노력으로 이 정도 산책 매너를 갖춘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부산스럽죠? 우리 개아들의 산책 특징을 보면 왼쪽으로만 다니고 싶어 하고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저를 가운데 두고 한 바퀴를 크게 돌아요. 매 발자국 뗄 때마다요. 왜 이러는 건지 묻고 싶네요. 또 하나의 특징은 너무 자주 제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심쿵하죠. 그럼요. 저도 눈 마주침 좋아해요. 하지만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만큼 아이 컨택을 시도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무슨 드라마 제목처럼 보고 또 보고. 처음 입양했을 땐 저도 낯설고 신기해서 웃고 넘겼는데요. 이 녀석을 2년 가까이 키우다 보니까 성향을 알겠는 거예요. 이 녀석 완전 쫄보거든요. 저처럼요. 제가 얼마나 쫄보냐면요. 94년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 후로 무려 17년? 그 정도 장롱면허였죠. 물론 자동차를 살 형편도 아니었지만 운전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운전면허 따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면허장 코스도 되게 단순하고요. 지금처럼 도로주행 필수도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면허 따기 좋았죠. 하지만 실전은 아시잖아요. 갖은 변수에 제가 운전할 때는 부산에 살고 있었던 터라 부산이 운전하기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이런저런 핑계로 운전면허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그리고는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란 분이 대신 운전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얻어 타다 보니 아쉬운 게 없었다 할까요? 그러다가 혼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운전을 했냐고요? 아니요. 아시다시피 서울이 지하철이 잘 돼 있어요. 대중교통 끝내줘요. 아주 야간이 아닌 이상 택시도 많아요.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막내 동생이 자동차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기가 타던 자동차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차를 살 때 제가 반을 부담한 것도 있고 그 차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차를 헐값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도 싶지 않았어요. 운전을 끝까지 미루던 저에게 덜컥 자동차가 생긴 거예요. 호기롭게 받아오긴 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커다란 쇳덩어리 짐짝이 저에게 맡겨진 느낌이었어요. 한동안 제 주차장에 그냥 박혀 있었어요. 이웃 중에 왜 운전 안 하세요? 이렇게 붙잡고 물으시는 분도 계셨고요. 차를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배터리도 수시로 나가고 타이어도 삭어서 예상치 못한 비용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운전을 해야만 했어요. 며칠간 운전 연수를 하고요. 지인들이 더 추가로 주차하는 방법이나 도로 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셨어요. 운전 첫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롤러코스터를 저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모는 느낌이었어요. 오롯이 혼자 말이죠. 그 느낌은 외롭다를 넘어서 고독했어요. 결국 내가 운전을 하게 되는구나. 이제부터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게 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저는 제가 다칠 것이 걱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 차가 부서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혹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무서웠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 특히 외제차를 망가뜨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미뤘는데 기왕 이제 시작했으니 저답게 신중하게 운전을 해서 운전한 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아직 무사고예요. 다행이지요? 운전 실력이 늘어서가 아니고요. 많이 안 타다 보니 무사고였을 수도 있네요. 비록 일 다닐 때는 자전거,
친구들 만날 때는 지하철, 회사 출근할 때는 버스. 제 일상에서 자동차 운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전 대체로 운전을 권하는 편이에요. 특히 저처럼 쫄보 아니요, 좀 더 좋은 표현으로 걱정이 많으시거나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생각이 많으신 분들께는 더욱더요. 자기는 한참 망설이다가 시작한 운전을 왜 권유하고 난리야? 하시겠지만 왜 권유할까요? 그 이유는 운전을 하게 되면서 느낀 바가 많아서예요. 우선 운전할 때는 잡생각이 사라져요. 전 평소에 진짜 잡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운전이 너무 능숙하신 분들은 운전하시면서도 잡생각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성향상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못하는 편인데다가 아까 언급한 그런 걱정들 때문에 오로지 안전 운전, 오로지 방어 운전, 거기에 온 신경이 몰입되어서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많은 생각 때문에 피곤하거나 그 생각을 잠시 쉬어가고 싶다, 그런 분들께는 강력하게 권유드려요. 운전해보세요. 딴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운전을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께 운전을 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운전을 하면 오히려 평소보다 느긋해지기 때문이에요. 평소보다 더 조급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운전하기 몇 년까지는 상대방의 비매너, 특히 도로 정체 구간에서 급하게 깜빡이를 켜고 무리하게 끼어들 땐 왠지 엄청 큰 손해를 보는 것 같고요. 저 얄미운 인간보다는 더 빨리 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바짝 붙어서 엄청난 속력으로 저를 추월할 때 깜짝깜짝 놀래게 되잖아요. 그럴 땐 없던 승부욕까지 생겨서 나도 저렇게 밟아야 되나? 저 인간을 따라잡아야 되나? 이랬었는데요. 제 지인 중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전라도 분이셨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저렇게 급한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바쁘면 어제 갔었어야지 라고 한대요. 저만 웃긴가요? 저 그 소리 듣고 되게 빵 터졌는데요. 전 그 말에서 깊은 지혜가 느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리하게 끼어들건 굉음을 내며 추월하든 아유 바쁜가 보지, 그렇게 바쁘면 어제 갔어야지, 난 하나도 안 바쁘지롱 이러면서 제 페이스를 유지하고 오히려 느긋하게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평소 땐 조급한데 운전할 땐 오히려 느긋해지다니까요. 급해봤자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싶다 이러신 분들 운전해보세요. 제가 운전을 권하는 세 번째 이유는 꼭 차로 이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빈도가 잦은 건 아니지만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같은 서울 내에서도 교통이 좀 불편한 곳을 갈 때 당연히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기사 노릇을 자처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도 지인들도 고마워해 주시고요. 한결 편안한 여행을 하는 걸 보면 뿌듯하고요. 운전이 능숙하지 않을 때는 아유 엄두도 못 냈어요. 그나마도요. 운전대 잡은 지 한 10년 지나니까요. 겨우 이제서 기사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 쫄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사 노릇을 자처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걸 어떻게 책임져요. 좋은 의도가 무산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10년 동안 무사고였으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저의 운전 실력을 믿기로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운전해보세요. 바쁘게 살아내느라 시간 내서 일부러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운전만으로도 그들을 도울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뿌듯하고 기분 좋아요. 누구나 다 하는 운전하는 것 가지고 의미 부여 오지게 하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그렇게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운전으로 인한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쫄아서 운전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너무 겁먹지 말고 저처럼 시도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안전운전에 몰입하고 느긋하게 운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도 운전하는데요, 뭘. 꼭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